치매에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있나요? 그거를 좀 과도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뭐 이거 뭐 치매 좋아진다 해가지고 좀 과대 포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부분이 있고요. 뭐 치매가 있어도 당연히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치매가 있으시면 몸 되는 대로 생각하세요. 몸 아프면 안 해요. 근데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건강해지려면 해야지. 이게 없어요. 그냥 몸이 그냥 안 아픈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가시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애기같이 돼가지고 결국은 움직이지 않으셔가지고 관절 구축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일단은 운동은 거기 지금 평상시 하던 거 운동 정도 하셔야지. 운동 좋다고 그래서 막 다니시다가 또 그래서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셔야 되는데, 뭐 가장 무난한 게 뭐 걷는 정도 되겠죠. 걷는 운동 정도 하시는데, 이제 그 운동을 꼭 보호자 같이 이렇게 감시하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예, 욕창이요. 예, 욕창 때문에 이제 좀 아프다 예, 돌아가셨는데 예. 욕창이 많더라고요. 그 욕창은 어떻게 걸리고 왜 그걸 처방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욕창이 이제 치매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치매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욕창은 치매 아니더라도 걸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잘 걸리는 거 맞죠. 치매 환자분 잘 걸리는 게 많은데, 웬만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사실 욕창 잘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이제 걸리는 수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뭐 혈관이 안 좋으신 분,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저귀 이렇게 차게 될 때 쉽게 짓무르죠. 근데 짓무르는데 뭐 피부가 좋으면 그냥 자꾸 불구스름하고 많은데, 그게 이제 짓물러 가지고 불과 뭐 잘못하면 뭐 한나절만 해도 욕창 생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보통 공기침대 같은 거 이렇게 해놔서 압력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뭐 그거가 뭐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뭐 짓무름이 있는데 그 케어가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하다 보면 쓸리거든요. 그런 뭐 피부가 손상되게끔 한다든지, 평상시 영양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는 악화이면이기 때문에 잘 걸립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뭐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는 뭐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요령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뭐 치매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나 뭐 주의할 음식들이 있나요? 음식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식욕 촉진제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골고루 잘 드시면 될 거예요, 골고루. 뭐 지금 뭐 특별히 좋다고,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는 분도 사실 또 있어요. 뭐 비만해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뭐 치매에 특별히 더 좋다고 그래서 그거만 더 드시라고 뭐 이렇게까지 좀 권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골고루 잘 드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실수록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영양소가 불균형한 거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난한 거는 우리나라 한정식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뭐 굳이 또 뭐 요거 챙겨서 더 그식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따져 먹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챙겨 드시겠어요? 그거 제대로 드시든 못하는 분도 천진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노인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살아나가시는 그 퍼센트가 몇 프로 되나요?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네. 일단 목적이, 제가 치매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치매로 인해서 아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뭐 있다 보니 치매 환자가 네. 내가 갖고 있던 병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막 그분이 뭐 폐렴에 걸렸다든지, 네. 그분이 뭐 낙성을 해서 뭐 고관절 골절이 왔다든지, 또 어떤 분은 치매가 너무 정신 증상이 심해가지고 그 약물을 조절하러 왔다든지, 네. 또 어떤 분들은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러 왔다든지, 네. 그런 건 다 좋아져서 퇴원을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런 거 다 좋아져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가 있어요. 네. 그 병원에 못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잘 회복을 하셔서 지역사회로 가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때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가야 되는 그게 이제 목적이죠. 여기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예. 아까 뭐 요양보호사인가 뭐라 그러나요?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고요. 네. 병원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는 제도가 없고 간병인이라고 하죠. 간병인. 예, 예, 예. 간병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간병인이 지금 병원에는 간병인인데 그게 좀 제도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쪽이 지금 일반 병원들은 가정 포괄 간호 제도 이렇게 해서
간호간병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주관 하에 이제 그렇게 간호사가 간병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요양병원 같은 쪽은 그걸 안 해줘요. 그리고 너무 중증들이 많아서 간호사들이 못 합니다. 예, 그럼 뭐 대변 쳐주고 뭐 이게 거동해주고 이런 거를 못 하시고 그래서 간병 아주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 되게 고마운 분들이죠. 자기 자식들도 치기 어려운 하는 대변 치우고 그런 거 하는 걸 했는데 그런 분들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도화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간병 제도가 들어와 있지가 않다 보니까 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그 아름아름 하든지 아니면 병원과 관련된 간병 업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도 사실은 법적으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없고 이게 간병 업체에서 교육을 위탁 교육을 잘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거가 지금 돼서 조만간에 빨리 제도화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병원 입원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우리 자식들 보는 앞에서 입을 확 제끼더라고요. 그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와 그래 막 그냥 막 병원 그냥 의사한테 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룸을 바꿔줬더라고요. 네. 와 근데 그 아주 황당하더라 황당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자분들 마음을 상처를 주게 네. 되고 이게 힘들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뭐 옆에서 제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도 보고 간병하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 사정이 열악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쨌든 제도권 안 된 것도 큰 원, 난 제일 큰 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권이 돼야 정부에서도 감독을 하고 왜 이렇게 건강보험이 나가는데 제대로 관리 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적인 영역으로 맡겨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리고 또 3D 업종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더 먼저 중국 교포분들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누가 일일이 감독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병원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 아니기 때문에 위탁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다른 분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상처가 일단 병원에 모셨다는 것도 뭐가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왔는데 또 이렇게 뭐 어머니 뭐 학대받는 거 같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이 열악하다. 제도권이 안 돼서 열악하시고 업무 강도가 셉니다. 그분들이 세가지고 지금 그 3교대 해가면서 노동법 다 적용받고 이렇게 하자니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나라에서 감당 못 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 교포분들이 와서 많이 메꿔주고 계시는데 그러려니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빨리 제도권 돼야 됩니다. 하는 병원의 환경이 예,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좋은가요? 어떤가요? 다른 나라라고 그러면 이제 어디랑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OECD 뭐 OECD라든지 네. 또 그렇지 않은 또 삼류 예, 삼류 우리 삼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요즘 후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개념이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보면 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해보면 그 개인적인 영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서 한다는 개념이 불과 20년 전만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양병원 제도가 생기면서 대거 이제 요양병원에서 떠맡아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수준이 어떠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가 상주에 있는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은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는 안 좋게 보지만 저는 엄청난 퀄리티가 높을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도 의사가 상주해 가면서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예. 일본이 좀 우리나라가 더 많죠. 뭐 요양원보다 사실 병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요양병원이 더 많은 그런 거기 때문에 OECD랑 비교를 많이 해요. OECD 국가 보니까 요양원이 많고 병원은 얼마 없더라.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질이 좋은 거죠. 요양병원이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규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는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옛날 같지 않죠. 엄청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우리나라가 요새 뭐 K 방역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좋게 이미지가 가는데 요양병원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는 좀만 제도적인 뒷받침만 되면 그럴 수 있다.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다닙니다.